네, 지금 시각 3시 45분 5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지난 18일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마찰 우려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이 있었음에도 국내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진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대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이후에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전해진 소식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0.03% 내린 2743.8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한 1,3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좀 받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0.29%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과 연관해서 대성에너지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가스 에너지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였고요. 네. 올해도 해운 시장에서 물류 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는 게 HMM인데요. 최근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맘스터치인데요.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된 뒤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사모펀드는 배당 수익이나 지배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또 주주 등살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맘스터치 역시 비슷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정하고 나서 오늘 상한가를 보였는데 최근에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해서 대주주 측의 지분율이 상장 폐지를 위한 95%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등세를 보이는 건 다소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네. 지금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2%가량인데 대주주가 이걸 사들이지 않아도 상장 폐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인 공개 매수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요? 네,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의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인데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3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3.6% 소폭 증가했고요. 이 전체 임금 근로자를 일렬로 쭉 세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간값을 나타내는 중위소득이 232만 원으로 3.5%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한 27.9%쯤 됐고요. 네. 그런데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24.1%나 됐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19.9%였는데요. 150%가 넘는 고임금 근로자는 29.4%였습니다. 네. 이 문제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인데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529만 원이었는데요. 중소기업은 259만 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차이도 커졌는데 50대를 비교하면은 대기업은 687만 원, 중소기업은 280만 원으로 2.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별로도 급여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여전히 성별로도 남녀 사이에도 차이가 여전하네요. 사실 이게 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남성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71만 원이고 여성은 247만 원, 그러니까 1.5배 차이가 났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이 더 많았고요. 같은 대기업을 비교해봐도 남성은 599만 원, 여성은 370만 원으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산업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금융과 보험업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이 660만 원, 가장 많았고요. 네. 가장 소득이 적은 게 숙박 음식점업이었는데 월 평균 163만 원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받으면서 금융과 보험업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운수창고업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대형 항공사에서 무급휴직이 일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네. 사실 기업 규모별로 산업별로 급여의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해당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격차가 벌어질수록 사회적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음. 성별 차이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사회적인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청년 희망 적금 저희가 이 지난주에도 생생경제 시간에 한번 이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개요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뭐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 회를 넘길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자, 이거 어떤 상품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만 19살에서 34살 사이의 청년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선보인 상품인데요. 한 달에 50만 원 한도로 저축할 수 있고요.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은 시중 이자에 더해서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네. 2년차 때 납입 금액의 한 4% 정도인데 이자 소득의 비과세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보면은 최고 한 10%가 넘는 수준이 됩니다.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점이고요. 네네. 국민과 신한 하나 같은 은행들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입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능한데 운영 시간이 조금 다르고요.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가입 신청 요일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116이었고요. 내일은 끝자리가 2하고 7입니다. 네. 은행에서 미리 보기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자신이 가입 조건이 맞는지를 조회해 주는 건데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뒤에는 미리 보기를 신청한 은행에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은행 적금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이 10% 넘는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그렇죠. 전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저희도 오늘 회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흥행세도 대단하죠? 네, 사실 지난주부터 흥행은 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미리 보기를 신청한 건수가 한 150만 건이 넘었거든요. 11개 은행을 모두 계산해 보면은 한 200만 건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입 자격 회신이 지연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산만 처리 용량을 늘리기도 했고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군복무 시절이나 무직 또 아르바이트생은 소득 기록이 없어서 가입이 안 된다는 점이 좀 불만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KB국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다른 은행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이렇게 가입 열기가 높다 보니까 한도가 조기 소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금융위원회도 지금 대책을 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가입 수요가 많아서 한도가 소진될 수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련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는 뭔가요? 조금 전에 청년 희망 적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실 금융권에서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만기까지 돈이 묶여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청년층에서는 비교적 관심이 덜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름만 희망이 아니라 청년에게 진짜 희망을 줘야 한다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